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화여 한양회계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이동기 회계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상자산 리스크 관리랑 내부 통제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플로어에 있다가 이제 올라왔는데요.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이게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랑 내부 통제 쪽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거나 전문가가 아니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유튜브로 지금 접속해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오디언스 분들이 어느 정도 이거에 관심이 있으실지 몰라서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동차를 몰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때 또는 부산에서 서울로 갈 때 중요한 게 뭘까요? 뭔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빠르게 가는 엑셀과 같은 기능도 중요하겠지만 무사히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라든지 에어백 장착 여부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 이쪽 NFT 이런 쪽 말씀을 들으실 때는 기술적인 어떤 단계 아니면 성장 어떤 트렌드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이런 엑셀과 같은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브레이크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에어백 같은 거를 고려할 필요는 없는지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포인트 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지금 회계법인에서 디지털 에셋, 그러니까 가상자산 관련된 전담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그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상자산을 발행을 하거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것들을 잘 관리를 하고 그렇죠? 재무제표에 잘 기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하는 감사하는 업무를 좀 전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와이 글로벌에서 이제 블록체인 서브젝트 매터 리소스 네트워크의 멤버로 참여하고 있고 이제 저는 원래 이제 본업은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라서 원래 이쪽 테크 기반의 업무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가 한 10년 정도는 정보 시스템 감사랑 내부 통제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쪽 블록체인 업무 쪽까지 좀 확장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회계법인에서 이쪽 블록체인 관련된 업무를 할 기회가 재작년까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글로벌에서 이제 이쪽 업무는 잘 안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저희 고객사들이 이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된 비즈니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쪽에 대해서 업무를 했던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내부 감사 협회 이런 쪽 활동도 하고 있는데 요 장표는 사실 이제 올해 6월에 세계 감사인 내부 감사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뒷단에는 좀 영문 자료가 상당히 많고요. 내부 감사 전문가분들한테 이렇게 발표했던 자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좋게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이렇게 연결성이라든지 어떤 투명성, 신뢰성을 이제 대표하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뭔가 이렇게 나무 기둥 같은 게 연결이 돼서 쭉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되게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지금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연결이 되어 있고 신뢰를 이게 보여줄 수 있는,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시점에서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되게 상당히 불안해하기도 하고 위험이 되게 많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 감독 당국에서는 금지를 시키거나 규제를 하거나 이런 형태가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뭔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마 지금 이거가 가상자산 전체 시세에 대해서 글로벌 코인 마켓캡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통계인데요. 이제 제일 우측에 보시는 화면이 지금 현재점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게 뭔가 이렇게 우상향해서 되게 가파르게 시세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저런 대세 상승장에 타서
뭔가 이게 수익을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게 이렇게 마냥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또 이렇게 급락하고 폭등하고 하는 약간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저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주변에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엔 특히 젊은 세대들에서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 저 숫자가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은 간단하게 제가 이게 10월 10일자 기준 뉴스 정도를 이렇게 뽑아봤는데 그 1위 화면이 제 프롬프트에서만 없어졌군요. 네. 지금 6위의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1등 대장주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거의 시가총액이 한 1조 2천억 정도에 달해서 그 얼마 전에 메타라고 하는 사명으로 개사한 그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을 이제 뛰어넘기도 했고요. 두 번째 그 알트코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저것도 한 500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이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지금 한 45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멀티내셔널 그 글로벌 거대 기업 가치보다 더 많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시장이라서 이게 앞으로 쭉 갈지 아니면 사실 여기 2017년 요 작은 쪽에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7년 말에 엄청 폭등했다가 이제 가라앉았던 그런 시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셀을 밟고 쭉 성장하는 시장이 될지 아니면 어느 순간 한번 꼬꾸라져서 정말 이렇게 한 2, 3년 동안 쇠퇴기를 거뒀던 이 시기가 될지는 앞으로 좀 이제 다들 기대가 많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그 EY 글로벌의 이제 블록체인 리더가 올해 상반기 때 미국 CNBC 이제 출연해서 얘기했던 얘기인데요. 저희는 이제 사실 가상자산 개인 투자 목적보다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니면 비즈니스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보유하거나 발행하는 관점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기업 고객들을 많이 대상으로 봅니다. 근데 기업 고객들이 대부분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우리가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기술로서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를 쭉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적용을 해도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1, 2년 안에 뭔가 이런 기술이 상당히 많이 이게 도입이 돼서 차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도입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좌측에 보시면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신문 지상에 오르렀던 기사들인데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시중은행들, KB은행, 신한은행, 아니면 게임사들 이런 회사들이 지금 가상자산 관련된 어떤 수탁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지분 투자를 한다거나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를 해서 이런 비즈니스를 약간 그 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 어떤 트렌드였고요. 최근에 들어보시면 아마 위메이드라고 하는 게임사의 어떤 주가라든지 거기서 발행한 가상자산의 어떤 폭등된 시세에 대해서 아마 관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 세션에서도 보면은 플레이 투 얼런 해가지고 뭔가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 법상에서는 이게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데요. 이게 그 남미 쪽이랑 동남아 시장에서는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거라서 그들이 이 게임을 해서 버는 어떤 게임 머니, 게임 포인트를 가지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환전을 해서 생활비를 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게임은 어느 정도 그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은행들이 뭔가 자산 수탁 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 활발히 준비 중인 거를 보면 이게 조금 직전에 말씀드린 폴 브로디가 예측했던 것처럼 가까운 시기 안에 블록체인 기술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많이 도입이 돼서 이제 성장을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그때 한국은행 쪽에서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 2009년부터 2015년 약 한 5년 6년 동안에 전 세계에 있는 가상거래소 한 3분의 1 정도가 해킹을 당해서 상당히 많이 피해를 받았고요.
그 위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폴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최근에 디파이라고 하는 그 탈금융 그쵸?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이제 그 시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전 세계에서 되게 유명한 폴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해킹을 당해서 한 7천억 원 정도의 어떤 해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좌측에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가 엄청 성장을 하고 뭔가 되게 좋은 오퍼튜너티로 이제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반면에 이런 것들을 뭔가 관리 체계를 가지고 않고 엑셀만 밟고 브레이크나 에어백 같은 걸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은 한 번에 파산을 하거나 상당히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데미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서도 보면은 일본에서 되게 제일 컸던 거래소가 해킹을 당한 이후로 뭔가 매각되고 파산을 겪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위험 관리, 내부 통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그 내부 통제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그 일반 여러분들께서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다 보니까 그 앞단의 서두 내용을 말씀 많이 드렸고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기 쉬울 것 같은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어떤 하나의 블록 관련된 기술들, 그 기록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게 중간에 있는 어떤 블락에 이게 집결이 되고 그 블락들이 연결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거 하나를 이렇게 갈아 끼우거나 위변조를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에서는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하는 내용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안전하게 뭔가 보호가 되는 어떤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뭐 구글 닥스 같은 이제 공동 작업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많이 쓰실 텐데 쉽게 말하면 그냥 좀 안전성, 보안성이 되게 강조가 된 구글 닥스 같은 거다라고 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거나 학업을 하실 때 뭔가 내가 작성한 그 업무 내용을 이메일이나 뭐 USB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실 텐데 그 공유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갖고 있던 원본 데이터가 아니라 원본 데이터의 카피본, 사본을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업무 파일로만 얘기를 하면은 좀 와닿진 않지만 만약에 내가 지갑에 있는 돈을 복사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지불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근데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사실 페이먼트 관련된 거를 이렇게 그 사본으로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문서 같은 것들을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진본에 대한 어떤 챌린지, 어떤 투명성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을 막아낼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블록체인 기술 관련돼서 이제 사실 내부 통제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내부 감사나 내부 통제 하셨던 분들은 이제 많이들 다들 아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뭐 레포팅이나 오퍼레이션 그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뭐 보건위생법이라든지 지켜야 될 어떤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갖춰야 될 내부 통제 관점에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전체 비즈니스 결과물에 대해서 그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작성할 때 있어서 거짓된 정보를 기록하지 않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내부 통제를 갖출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데이터를 뭔가 합의를 한 이후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뒷단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재무보고할 때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도 상당히 되게 좋은 기술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블록체인을 쓰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맨 처음에 기초가 그 입력이 되는 정보가 신뢰성이 없는 정보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아무리 블록체인 기술이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기록되고 관리되는 그리고 전체 공유가 되는 데이터는 의미가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오염된 데이터를 공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회사들의 비즈니스를 저희가 내부 통제를 위험 관리 체계를 볼 때 회사들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저희는 좀 그 구분을 해서 보고요. 첫 번째로는 그냥 그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왜냐하면 그
상거래 어떤 채권이나 채무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가상자산 거래 어떤 투자를 할 때 거래소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래가 되는 코인들을 발행한 회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카카오 자회사인 그라운드 X가 발행한 어떤 클레이 같은 이런 코인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발행한 회사의 입장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관심을 갖고 내부 통제를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위험 평가를 하고 내부 통제를 잘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부터 잘 식별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앞단에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위험 평가라든지 내부 통제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중간에 현재 있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어떤 지급 결제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항상 저 신뢰성을 위해서 뭔가 중간에 끼어 있는 인터미디어리 중개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밑에 보시면은 재산권 관련된 것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뭐 법무부 등기부 등본 같은 거 관리하는 국가의 어떤 기관이 있는데요. 이런 기관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내서는 사실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이 P2P 개인 간의 당사자 간의 어떤 그 블록체인 공유 원장만 가지고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끼이는 어떤 그 중간 중개인들, 인터미디어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불해야 되는 어떤 수수료가 빠지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비용 측면에서는 강점이 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그럼 그 중간에서 끼어서 신뢰성을 부여하는 기관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기술만으로 충분한 거냐, 이런 챌린지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감원 같은 PCAOB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들이 그 회사를 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부 통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기술이나 비즈니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뭐 상당히 큰 과징금이랑 페널티가 주어지는 이런 뭐 형상들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네, 실제 저희가 만약에 블록체인 기술을 쓴다고 하면은 맨 최측에 있던 그 종이로 뭔가 장부들을 관리하고 있던 시절에 비해서, 그렇죠? 제일 우측에 보시면 디스트리뷰티드 레저라고 해서 분산 원장 기술로 하게 되면, 기존에는 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시스템에서 수정 가능했던 그런 정보들이 블록체인에서는 사실 그 뒷단에서 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신뢰를 아니면 좀 증명을 사후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이런 되게 선진화된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어떤 삼성전자 모회사가 삼성전자 자회사 간 거래를 하고 있을 때, 이런 정보들이 기존의 회사 안에서만 갖고 있는 정보로 뭔가 관리가 된다고 한다면, 회사가 임의로 조작을 하거나 뭔가 회계 분식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블록체인 기술로 뭔가 원장을 관리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사후적으로 검증해야 되는 부담들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있는 것이 일반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의 구조,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발생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냥 그런 것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본사와 자회사 간 이렇게 뭐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이런 간단한 어떤 구조였다고 한다면, 우측에서 보시는 게 블록체인 기술로 어떤 구성된 프로그램의 어떤 개요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간단히 보시더라도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정보 시스템 감사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나 이 기술이 어떻게 비즈니스에 응용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까 브레이크와 에어백 같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감사를 했을 때는 검증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간단하게 이제 뒤에 장표는 많이 남았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가상자산 어떤 거래소에 대해서
높은 수익률 같은 걸 기대를 하고 투자를 많이 하시거나 혹은 투기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에서처럼 일본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서 뭔가 이게 매각이 되고 처분이 되고 그 파산을 하게 되면은 그 거래소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맥락으로 제일 최근에 9월 24일에 한국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뭐 신고 의무를 이제 부여를 하고 뭐 실명 계좌를 얻는다든지 자금 세탁 관련된 내부 통제를 갖춘다든지 아니면 ISMS라고 하는 것은 정보보호 관점에서의 내부 통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투자자 보호 내지는 어떤 시스템의 어떤 신뢰성을 갖춰나가기 위한 감독 당국의 이제 첫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마 뭐 내년 상반기 때 또 트래블 룰이라고 하는 자금 세탁 방지 관련된 내부 통제들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불편할 겁니다. 아까 말씀처럼 엑셀만 밟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싶은데 브레이크를 뭐 했나요? 에어백을 챙겼나요? 이런 것들을 계속 간섭을 받기 때문에 되게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혹시 사고가 터진다는 상황을 만약에 상상을 하신다면 엄청난 큰 최악의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뭐 여러분들께 쉽지 않은 위험 관리나 내부 통제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마 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가상자산 투자를 하시거나 비즈니스를 하실 때 위험 관리 체계랑 내부 통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가지 그냥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뭐 제가 오늘 발표드린 거에 좀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짧은 시간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